길이가 5, 원뿔의 겉넓이가 98일 때 이 원뿔의 모선의 길이를 구하랍니다. 일단 원뿔을 그립시다. 이해를 도우려면 그림을 좀 적당히, 어려운 그림도 아니니까 적당히 그리도록 하세요. 원뿔이요. 밑면의 반지름 5. 겉넓이. 모선의 길이가 어디죠? 어디가 모선이에요? 얘를 모선이라고 그러죠. 실제는 곡면이지만 앞에서 보면 선처럼 보이는 것. 그게 모선이에요. 이 길이를 L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근데 문제가 겉넓이가 나왔잖아요. 입체도형의 겉넓이가 나온다는 얘기는 보통 도형을 펼쳐서 가능하면 전개도를 그리는 게 좋아요. 간단한 도형일 때는 굳이 전개도 필요 없지만 뭐 이런 것들은 펼쳐서 전개도를 만드는 게 낫겠죠. 전개도를 그립니다. 이렇게. 부채꼴. 원. 이 반지름 얼마? 5. 이 길이 L. 겉넓이 얼마? 90파이지. 겉넓이는 여기 부채꼴 넓이야, 원 넓이야 두 개 합친 거야. 두 개 합친 거죠. 여기 넓이는 얼마인가요, 근데? 25파이잖아요. 반지의 모짜리니까 5, 25파이. 그럼 여기다 25파이를 빼면 이쪽 부채꼴의 넓이가 나온다는 뜻이죠? 얼마입니까? 65파이. 그럼 다 되지 않았나요? 뭐가 다 됐나요, 선생님?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부채꼴의 반지름이 L이죠, 지금? 모선의 길이. 곱하기 호의 길이. 호 길이 얼마예요? 10파이. 여기는 원의 둘레랑 같으니까. 그랬더니 그 넓이가 65파이가 되었다. 파이는 지우자. 약분한다. 5가 남더라. 5 곱하기 L. 5L. 걔가 65. 다시 5로 약분했더니 이거 얼마 남죠? 13. 그래서 모선의 길이는 13이 된다. 얘를 펼치게 되면 이런 식의 전개도가 나타나고 원이 있을 테고 원의 반지름이 5가 될 테고 옆넓이는 여기죠. 이게 옆넓이에요. 이게 밑넓이고 옆넓이가 60파이. 남은 거는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랍니다. 중심각. 여기 X라고 합시다. 처음에 이 문제를 풀려면 뭐부터 찾아야 되냐면 이 모선의 길이부터 찾아야 됩니다. 모선의 길이. 그럼 아까랑 좀 비슷하죠? 여기는 이 옆넓이 값 60파이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하면 2분의 1 곱하기 부채꼴의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얼마인가요? 또 10파이. 그러면 넓이 60파이. 8파이 지우고 여기 이렇게 약분하면 5가 남고 양변 5로 다시 약분하게 되면 12가 남고 모서의 길이는 12가 되고. 자, 그리고 나면 이 끝이 아니죠. 그리고 나면 첫 번째 공식을 많이 알고 있다면이죠. 무슨 공식? 이렇게 부채꼴을 만들고 저 펼쳤을 때 부채꼴 만들고 여기 원 만들고 여기 부채꼴의 반지름을 R이라 부르고 모선 길이 L로 쓰고 중심각 X를 구하란 이런 모양에서는 저 중심각 구하는 공식은 부채꼴의 반지름분의 원의 반지름 곱하기 360 하면 저 중심각을 구할 수 있다라는 공식 전번 설명드렸죠. 한번 거기에 맞춰 한번 써볼까요? 지금 이 도형을 보니까 X라는 중심각은 부채꼴의 반지름 12분의 원의 반지름 5 곱하기 360 약분하면 여기 얼마 남냐면 30 남죠? 따라서 X는 몇 도? 150도. 공식으로 풀면 아주 단순하죠. 저 공식을 알고 있다면 그냥 숫자만 대입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모선 길이 구하는 정도만 이해를 하면 저쪽은 어려울 건 없어요. 근데 이게 만약 내가 공식을 암기했었어야지 좋지. 공식을 암기해줬으면 참 쉬웠을 텐데 어떻게 해? 내가 공식을 까먹었네? 응? 괜찮아. 공식을 까먹었어. 그 전날 여자친구 헤어지자고 그랬어. 넌 쓰레기야! 하면서 막 헤어지자고 그랬어. 지금 내 머리가 지금 완전 쓰레기 같아. 정신 하나도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근데 이 공식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잖아. 그때는 유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유도를 해야 되니까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그림에서 알려진 바는 이렇게 돼 있고 이게 12죠.
맞나요? 그 알려진 것, 여기가 60파인 것도 알고 여기 있는 호의 길이가 얼마인 것도 알죠? 10파인 것도 알아요. 그럼 넓이나 호의 길이를 통해서 이 중심각을 찾는 겁니다. 근데 이왕이면 넓이 구하는 공식보다는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 좀 쉽지 그래도. 넓이는 제곱시켜야 되잖아. 호의 길이는 2배, 지름 곱하기 파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럼 이 호의 길이, 도대체 이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 10파이는 어떻게 나온 거죠? 호 길이 구하는 공식 뭐예요? 부채꼴의 호 길이 구하는 공식. 원래는 뭐였겠어? 이렇게는 원래는 원이었겠지. 원 둘레의 일부분이야. 그럼 원둘레 구하는 공식은 지름 곱하기 파이. 요 반지름이 얼마죠 지금? 12. 그럼 지름은 얼마야? 24파이. 안 맞잖아. 당연히 안 맞겠지. 24파이, 이 원의 둘레가 24파이란 얘기예요. 그 원의 둘레의 몇 분의 몇? 360분의 x. 이걸 계산하시는 겁니다. 그럼 파이 지우시고. 됐습니까? 약분합시다, 천천히. 이거 11을 약분하면 여기는 얼마 남죠? 2가 남고 여기는 11을 약분하면 30 남고 또 다시 약분하면 1 남고 여기는 15가 남고. 그럼 남은 건 10은 15분의 x만 남았죠? 양변이 15를 곱했더니 x는 150도.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말했듯이 이 공식을 알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저 공식을 모른다면 어쩔 수 없이 이건 문제가 좀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계산도 길어지고. 같이 한 모서리 길이가 12인 정육면체를 세 꼭지점 BGD를 지나는 평면을 자를 때 이렇게 잘랐다는 얘기죠. 이렇게 지나도록 약간 사선을 이렇게 잘라냈다는 뜻이죠. 생기는 삼각뿔 이거지 않을까요? 그러면 삼각뿔이니까 꼭지점이 하나로 모이며 밑면이 삼각형인 도형 이렇게 이 도형이에요. 이 도형의 부피를 구하시오인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뿔의 부피니까 일단 3분의 1이 필요하겠죠? 뿔은. 그 다음에 밑넓이 곱하기 높이라는 기둥의 부피 구하는 공식 필요해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 자, 이제 문제에 부딪힙니다. 손님, 이게 뿔이니까 왠지 여기가 뾰족해 보이잖아요? 그 느낌상 이거를 밑면으로 잡아야 될 것 같아. 무슨 삼각형이지? 왠지 느낌상 정삼각형 같긴 한데 이 넓이를 구할 수 있나요, 지금? 없어요. 이 넓이를 구하려면 밑변 높이 필요해. 뭐 얘가 만약 밑변이에요? 그럼 높이가 D에서 이 BG까지 수직의 길이 이걸 구해야 되거든? 안 나와 있어서 못 구해요. 이거 어떻게 구하지? 밑넓이가 안 잡히는데? 높이는커녕 밑넓이도 안 잡히기 때문에 좀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독특하게 우리가 보이기에 느낌상 삼각형 BGD를 밑면으로 잡지 마시고 삼각형 BCD를 밑면으로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얘가 밑면이에요. 얘를 밑면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그럼 높이는 어디예요? 그 밑면이 바라보는 꼭지점 G까지 수직의 길이니까 이게 높이가 돼. 그러니까 수직을 만나니까 이 밑면과. 그 높이는 선분 CG가 된다. 그래서 얘를 곱하면 여기 부피를 구할 수 있다. 그럼 해봅시다.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이 밑넓이죠. 얘 10이고 여기 10이에요. 이게 또 수직이니까 직각삼각형입니다. 그럼 삼각형 넓이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12 곱하기 높이 얘도 10이죠. 정육면체니까. 그럼 계산만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약분하면 여기 6이 남고 다시 이렇게 약분하면 여기는 4가 남고 4, 6, 24 12를 곱하면 240에 48 더하면 얼마예요? 네? 288? 네, 5번. 이렇게 되더라 라는 거죠. 그림같이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4 여기 그림 나왔죠? 그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1분에 4파이만큼 물을 넣는데요. 1분의 4파이만큼 빈 컵에 물을 가득 채우려면 몇 분 걸립니까? 1분의 4파이만큼 채워요. 보세요. 그럼 이 전체 이 물을 채우는 시간을 물어보니까 결국은 여기 있는 이 원뿔의 부피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원뿔의 부피를 구합니다. 그럼 원뿔의 부피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원이에요. 반지름 4, 16파이 곱하기 높이 6. 이게 원뿔의 부피 아닌가요? 그렇게 어려운 공식은 아니죠? 약분합니다. 2가 남죠? 곱합니다. 32파이. 이거 다 채우는데 얼마 걸린다고요? 32파이만큼의 물의 양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물의 양을 구하는 게 아니고 부피를 구하는 게 아니고 몇 분 동안 이거 다 채우려면 시간이 몇 분 걸립니까를 물어봤는데 1분에 몇만큼 채우죠? 1분에 4파이만큼 채워요. 그러면 몇 분 걸려야 32파이가 채워집니까를 물어봤죠. 그냥 뭐 적당히 배수를 따져도 되고 비례식을 세워도 됩니다. 이 몇 배예요? 8배. 그럼 얘 몇 배일까요? 8배겠죠. 1분에 이만큼 채우니까. 몇 분 걸리죠? 8분. 아니면 비례식. 1분에 4파이를 채워요. 그러면 몇 분이 걸려야 32파이를 채웁니까? 라는 비례식을 세워도 괜찮습니다. 내양의 곱, 외양의 곱. 그럼 4파이 곱하기 x는 32파이. 파이 약분하고 4로 약분했더니 x는 8. 그래서 8분이 걸린다. 네, 이렇게 세우시면. 네, 건널비를 구하랍니다. 이거 조금 곤란하죠? 생긴 것 자체가 재밌질 않아요. 얘는 일단 그림은 이럴 것 같죠? 아이고, 잘 그립시다.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이런 식이 나타날 거죠. 근데 이 도형이 어떻게 생겼냐면, 원기둥 모양이긴 해. 근데 여기가 없는 거죠. 빈 공간이에요. 이해됐니?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원기둥 모양이긴 한데, 가운데 이렇게 푹 하고, 무슨 모양대로? 원뿔 모양대로 구멍이 나 있는 겁니다. 빈 공간이 있는 거예요. 원뿔의 모양에, 이 원뿔 모양의 빈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럼 건널비를 구하는 거니까, 일단은, 뭐부터 구해야 되죠? 이 그림을 좀 떠올려봤으면 좋겠는데. 대략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원기둥 모양인데,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원기둥이에요. 원뿔 모양 구멍이. 그럼 일단은 요 밑넓이 하나는 있겠죠. 바닥은 있잖아, 바닥은. 밑넓이 하나. 근데 밑넓이가 하나인가요, 두 개인가요? 요 위에는 지금 도형이 채워져 있나요? 빈 공간이 되잖아. 그러니까 저기는 없는 거죠, 실제로. 여기 그 점선이다. 이렇게 그리다 보면 좀 이상하게 점선이에요, 사실은. 원래 이렇게 점선으로 돼 있어야 돼. 이렇게 돼 있는 도형이에요. 안에 안 보이는 거니까, 실제로는. 밑넓이 하나. 근데 밑넓이 얼마죠? 반지름 8짜리죠? 88, 64파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옆넓이 펼치면 무슨 모양이냐면 이런 직사각형 모양 아닐까요? 그럼 세로 필요한데 세로가 얼마야? 여기 원기둥 높이와 같죠? 가로 길이는 여기는 원의 둘레랑 같다. 원둘레 구하는 공식 지름 곱하기 파이 16파이. 넓이는 둘을 곱해서 96파이. 끝났나요, 그러면? 네가 이런 도형에 색칠을 한다고 쳐봐. 얘가 지금 색칠 하나도 안 돼 있어. 이쁜 내가 핑크색으로 색칠할 거야. 그럼 밑에 색칠하겠죠? 옆에 색칠하겠지? 한 군데가 빠졌는데? 안에 원뿔 모양에 여기도 색칠해야 될 거야. 구멍이 딴 데는 다 색칠인데 여기만 색칠 안 되면 이상하잖아. 안에다 손집어서 원뿔 모양에다 색칠해야 되겠죠. 결론은 내부에 있는 원뿔의 옆넓이 있죠. 원뿔의 옆넓이를 계산해서 넣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 도형을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얘를 펼치게 되면 이런 식의 부채꼴과 이렇게 나오겠죠. 이 원뿔을 이렇게 펼치면 이런 모양일 거예요. 여기 반지름이 8. 됐습니까?
옆넓이. 근데 이게 나와 있네? 이게 어디예요? 이 길이가 나와 있다는 얘기야. 이 길이가 나와 있네요. 고맙게도. 맞습니까? 그럼 계산 다 되지 않았나요? 이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부채꼴 넓이 2분의 1 곱하기 부채꼴의 반지름 10 곱하기 호의 길이. 호의 길이 얼마예요? 이 호의 길이는 뭐랑 같다? 원의 둘레랑 같다. 원둘레 얼마예요? 16파이. 약분 8 곱하면 80파이. 다 더하면 되네, 이제. 밑넓이 64, 96. 얘네들이 합치면 얼마죠? 150파이. 160인가요? 네. 160파이. 여기 80파이 더하면 얼마예요? 240파이. 이렇게 된다. 구의 반지름 길이가 2배가 되면 건널비는 A배가 되고 부피는 B배가 된다. A 대 B 대 A와 B 값을 구하시오. 구의 반지름 길이가 2배가 돼요. 9 이런 구가 있어요. 근데 반지름 길이가 2배가 돼야 되니까 좀 더 큰 걸로. 반지름 2배.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근데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꼭 여기다 책에다 보면 이렇게 미지수를 잡잖아요? 미지수를? 그럴 필요는 없어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미지수를 잡으면 숫자가 복잡해져요. 여기를 내가 만약 A로 잡았어. 그럼 여기는 2A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럼 계속 문자를 끌고 다니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어차피 이게 이 실제로 이 길이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 그 비율 값이 몇 배가 되는지만 알면 되잖아. 그러니까 적당한 수를 쓰세요. 1 써. 괜찮아. 반지름 2배라면 여기는 2 쓰면 되겠지. 맞니? 그러면 반지름이 2배 늘었잖아요. 그럼 여기 건널비는 얼마죠? 건널비, 구의 건널비 구하는 공식은 4파이 r 제곱이죠. 원넓이의 4배. 그럼 여기는 4파이. 얘는 저기 아래다가 2를 집어넣으면 2의 제곱 4, 16파이. 몇 배 늘었죠? 4배 늘었네요. 그래서 4배가 됩니다. 인 거고. 부피 구하는 공식은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여기다 1 집어넣어봐. 3분의 4 파이. 그럼 여기다 2 집어넣어보세요. 그럼 3분의 2를 3번 곱하면 6이 아니다. 8이죠. 8, 4, 32파이. 몇 배 늘었나요? 분자만 늘었잖아. 몇 배 늘었어요? 8배. 그래서 A는 4, B는 8.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간단한 예를 드는 게 나아요. 막 여기 문자 쓰고 그러면 진짜 복잡해져요. 좀 짜증도 나고. 네, 다른 문제. 한 문제만 더 해봅시다. 마지막 라스트 한 문제. 네? 913번. 913번. 자, 반지름 길이가 9cm인 세구술 1개를 녹여 반지름 길이가 3cm인 세구술 몇 개를 만들 수 있는지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구술이니까 그냥 9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지름이 9짜리인 이런 큰 구가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걔를 반지름 3짜리인 조그만 세구수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녹여가지고 너무 구술이 커. 조그만 걸 여러 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몇 개를 만들 수 있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느낌상은 반지름 3으로 줄였으니까 3개를 만들 수 있나? 뭐 이렇게 단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자, 보세요. 반지름 9짜리. 구수를 녹인 거잖아. 그럼 건넓이에요? 부피예요? 부피입니다. 그럼 부피 구하는 공식 3분의 4 파이 곱하기 9의 세제곱. 맞니? 여기는 3분의 4 파이 곱하기 3의 세제곱. 맞지? 자, 여기서 근데 숫자가 너무 복잡한데? 잘 봐. 잘 봐. 여기 부피 100짜리가 있어요. 자, 여기 부피
20짜리 구수를 만들려고 해. 몇 개 만들 수 있어? 구피 100짜리가 있는데 구피 20짜리를 만들려고 해요. 5개.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100 나누기 20 혹은 이렇게 한 거죠. 큰 거를 분자에, 작은 거를 분모에 두면 된다는 얘기예요. 얘도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큰 거를 분자에 3분의 4 파이 곱하기 9가 3번 이렇게 9의 세제곱 계산하지 말고 분모에 작은 거 3이 3번 약분하면 돼. 이건 똑같잖아. 지워지겠지? 약분하면 3 약분하면 3 약분하면 3 3이 3번 얼마죠? 27, 27개를 만들 수 있다.